네, 오늘 재가노인복지시설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이 지난주 시간에 노인복지시설에 해서 이미 배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강의 계획상 목차가 다르기 때문에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 7주제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여러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현황을 한번 볼게요. 서비스 현황, 시설 현황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앞에 시설의 종류를 보면 방문 서비스다,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이런 것들이 있고 주간보호, 야간보호, 단기보호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봐볼게요. 방문 요양 서비스 시설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덜 늘어나요. 왜 그러냐면 하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금방 쉽게 만들어지거든요. 사무실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방문 요양센터 이런 거 여러분 지나가면서 한번 봐본 적 있으세요? 뭐 노인들 서비스 제공하겠다 이런 거죠. 사무실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전화를 받아서 방문하는 것이죠. 네. 민간 영역이 많이 참여해요. 민간 분들이 참여해서 방문 간호사, 방문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을 집으로 파견하죠. 노인들이 계신 집으로. 네, 그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또 주야간보호 서비스, 주간보호나 야간보호 서비스. 요즘에 이게 좀 인기 있는 것 같아요. 주간만 보호하고 밤에는 가족들을 모시고 간다. 또 야간만 보호하고 낮에는 가족이 모시고 간다. 주로 주야간 보호라고 이름은 지어졌지만 거의 뭐 90% 이상이 주간보호 시설이 많이 더 많아요. 야간보호 시설보다 더 많아요. 네. 2016년부터 1086개, 2017년 1174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 제도가 2008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그런데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죠. 네. 단기보호 시설은 95개에서 89개로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어요? 경영이 안 돼요. 사람들이 단기보호 시설은 잘 이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단기보호 시설은 언제 어떻게 환자가 안 올지 모르니까 환자가 와야 그 환자에 대한 급여 수가를 받아서 기관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돈을 줘서 운영하겠죠. 네. 방문 목욕 서비스도 조금 늘어났어요. 2008년부터 2007년까지는 막 늘어났거든요. 2017년까지 막 늘어났어요. 근데 그 후에는 조금 이제 조정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장 그 자본주의 원칙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은 돈을 못 번다, 힘들더라, 고생만 하더라. 그래서 이제 잘 안 하려고 하죠.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쨌든 재가노인복지 시설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시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네, 그래프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약간 아마 정체성 그래도 약간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상 노인의 수. 대상 노인의 수는 노인이 약간 늘어나니 당연히 늘어나겠죠. 앞서 노인이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네, 고령 노인이 증가한다고 이미 얘기를 했죠. 점점 늘어나겠죠. 아마도 더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주로 재가노인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많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방문, 주야간, 단기보호 이 세 개가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죠. 네. 여기 소개되어 있는 이것도 다 방문요양 서비스, 이거 다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고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방문 목욕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노인 장기요양보험과. 그래서 노인 장기요양 등급 환자, 아까 내 노인 장기요양 등급에 대해 설명했어요. 여러분에게. 이 내용이 대부분 ADL, Activity Daily Living에 해당돼요.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있느냐, 그분이 수행 능력이 없다. 아주 그냥 거의 혼자서 모든 수행을 할 수 없는 정도다. 한 100점 수준이다. 그럼 100점. 한 100개 중에 한 너댓 개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러면 94.5점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등급을 받느냐, 그러면은 재가노인복지 대상의 노인이 된다. 그래서 등급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갈수록 늘어나죠. 네, 계속 늘어나죠. 우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확률이 더 적어요. 더 오래 살죠. 네, 수명이 길어졌죠. 그렇지만 모든 인간의 그 신체 기능을 다 활발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파요. 아프지만 오래 사세요. 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잘 못해요. 다시 말해서 노인 요양 등급 환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네, 점점 늘어납니다. 1년에 6만 명, 7만 명씩 늘어나요. 네. 네,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보장 영역도 확대되고 또 비용도 증가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뭐 의료적인 비용보다는 좀 덜 들어요. 근데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2008년도에 일찌감치 노인을 돌보는 제도를 사회보험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네. 일찌감치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대비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돼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세계의 노인 장기요양 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딱 세 나라밖에 없어요. 일본, 독일, 우리나라.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도를 다른 나라들이 많이 따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우리나라 사회보험이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세계의 사회보장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어요. 네, 사회보장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다뤘고, 또 여러분 노인복지론과 관련해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전문적인 세부적인 공부가 피할 수 없다, 그것을 꼭 해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뭐 숫자 볼 필요도 없이 늘어났어요. 네, 많이 늘어났고요. 노인 인구도 늘어나고 신청자도 늘어나고. 신청자가 뭐예요? 노인 요양 등급을 받겠다라고 신청한 사람. 네, 신청자. 장기요양 등급 신청자. 요양 신청자? 이거는 좀 이렇게 쓴 것보다는 이렇게, 이게 더 좋은 표현일 것 같아요. 장기요양 등급 신청자. 네. 그래서 판정을 받았어요. 어떻게? 등급이 있다라고 판정을 받은 사람이, 네, 74만 9,800명이 넘는다. 네. 판정자는, 네, 신청을 했는데 판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등급이 있다 없다라고 판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92만 명인데 왜 74만 명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신청만 했지 판정을 안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주로 판정을 어떻게 내리냐면,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집으로 방문을 해서 1차 판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판정을 하는 경우인데, 집에 가면 안 계세요, 어떤. 그래서 몇십만 명이 판정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취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인정자, 이건 무슨 뜻이냐? 등급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인정자라고 얘기합니다. 인정자. 네, 그래서 92만 명이 신청했고요. 74만 명이 판정을 받고 58만 명이 등급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 노인 인구 대비, 네, 730만 명 대비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네, 731만 명 대비 58만 5천 명이기 때문에 8% 정도가 해당이 된다. 아까 제가 모든 노인이 해당된다고 안 그랬죠? 네, 이 8%가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이다. 인정자가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이다. 네, 이렇게 용어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해결 문제로 가볼게요. 이번 주는 좀 주제가 좀 가볍다기보다는 좀 짧게 진행하려고 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가노인복지시설 절반 이상이 폐업합니다. 이게 생각보다는 경영을 잘해야 됩니다. 폐업이 뭐예요? 망한 거죠. 네, 운영을 안 해버려요. 네. 그런데 2차 장기요양 계획에 따르면은 장기요양 수급자, 무슨 얘기예요? 이용자가 더 증가해요.
수급 대상자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이 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도 안 해요. 국가가 해야 되는데 개인들한테 이런 거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개인들이 너무 힘들어서 안 해버려요. 또 어떤 개인들은 또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아무튼 광주광역시가요, 단기보호시설이 한 개도 없어요. 이거 좀 문제지 않을까 싶어요. 왜 한 개도 없느냐 그랬더니 경영이 심각해서, 경영난이 심각해서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전 생각했어요.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누군가는 단기적으로 보호해야 할 노인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만약을 대비해서 이런 경우는 개인한테 어떤 이 사업을 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단기보호시설 하나 정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용자가 한 명도 없으면 거기 직원들 다 놀고 먹을까요? 이용자가 있으면은요, 발생하면요, 어떻게 보호할까요? 한 개도 없는데. 장기요양시설에서 잠깐 단기적으로 보호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법으로. 편법은 돼요. 장기적으로 가서 한 3개월만 있다가 나와버렸다, 그렇게는 돼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이 단기 보호시설이 한 개도 없다라는 게 저는 문제가 되고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결해 볼래요, 여러분? 그 다음 찬반 토론할게요. 우리 지금 시설과 재가를 배웠잖아요. 네, 다시 또 표를 가져올까? 네. 이런 시설과 이용시설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지금. 근데 어르신들이 재가 서비스를 좋아해요. 왜요? 가족들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살면서 재가 서비스를 받고자 원해요. 어떤 어르신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 시간이 갈수록 노인성 질환이 증가가 돼요.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도저히 이제 가족들하고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죠. 네. 그 어떤 지경인지 이해까지 들고 싶진 않을게요. 어찌됐건 그분은 가족과 살면서 돌봄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세요. 그런데 시설 가기를 싫어해요. 노인 요양시설에 서비스 받는지를 원치 않고 있어요. 근데 의사나 가족들은 다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하기를 바래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들하고 살면서 재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돼요? 아니면 노인 요양시설로 입소해서 더 다양한 서비스를 받게 해야 돼요? 한번 선택해 보세요. 찬반 토론을 해 보세요, 여러분.